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 덥고 습한 그곳에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더위에 지친 그대들을 위해 준비한 이 검은 밤 속 들어오실 준비 되셨나요? 서늘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쿄 K짱의 검은 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이지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친구 소개로 K님을 알게 되었어요. 검은 밤 영상을 보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저희 엄마가 실제로 겪은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엄마는 몸이 약하신 편이셨어요. 그 때문인지 평소 가위에 잘 눌리셨대요. 잠이 들면 10번 중 4번은 꼭 가위가 눌리셨죠. 그날 밤도 엄마는 가위에 눌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잠도 못 주무신 채로 학교에 가셨대요. 엄마가 다니셨던 학교는 상업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수업이 일찍 끝났고 그 전날 자지 못했기에 집에 빨리 가서 잘 생각뿐이셨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큰 길에서 헤어지고 집을 가는데 이상하게 집을 가는 동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집에 빨리 가서 자고 싶었기에 집으로 가는 길을 서둘렀다고 합니다. 평소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할머니가 계셨지만 그때 할머니는 친구분에 가신다고 아침에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 엄마는 그냥 집에 불을 켜고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조용히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가위에 눌리셨대요. 몸이 무겁고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근데 주방 쪽에서 탁탁탁 거리며 무언가를 써는 소리가 들리기에 아, 엄마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엄마를 부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으셨죠. 저희 엄마는 그래도 소리를 내려고 애썼고 그의 할머니가 알아차리셨는지 부엌에서 엄마 이름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주연아! 주연아! 또 가위에 눌린 거야? 왜 이렇게 끙끙대? 엄마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며 그대로 잠에 다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엄마는 잠에서 깨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셨대요. 분명 어젯밤에 엄마가 무언가를 만드셨으니 먹고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친언니가 방에서 나오면서 엄마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주연아, 너 어제 거실에서 안 추웠어? 아 맞다, 어제 엄마 친구분 집에서 주무시고 오신다고 해서 오늘 아침은 없다. 거기 5,000원으로 매점에서 뭐 사 먹어. 저희 엄만 그 소리를 듣고 소름이 끼치셨다고 합니다. 그럼 어제 그 할머니의 목소리는 뭐였고 무언가를 만들던 칼질하는 도마 소리는 뭐였을까요? 주연아, 너 또 가위 눌리는 거야? 왜 이렇게 끙끙대? 주연아, 감이 눌리는 거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박가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최근에 팬이 돼서 열심히 영상 보고 라이브도 챙겨보는 팬입니다. 제 인생에 있었던 가장 무서운 일을 언니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몇 년 전 제가 이사를 간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신도시라 모두 새 집이었고 주택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저 그리고 저보다 7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사를 간 후 저와 제 동생이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이사간 주택은 좀 독특한 구조였어요. 천장이 펜션같이 높고 친구들은 놀러오면 영화에 나올 만한 예쁜 집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어린 나이에 그게 참 기분 좋았죠. 방은 3개였는데 제 방은 부모님 방과 거실에서 가장 먼 곳으로 기둥을 돌고 코너를 돌아야 있었어요. 첫 번째 가위는 제가 살면서 처음 눌린 가위였어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꿈인 건 알겠는데 몸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몸이 왜 안 움직이지? 이상하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싸한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귀에서 어떤 여자가 가영아 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왜 명동 같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사람들 소리가 겹쳐져서 우글우글 하는 소리로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제 귀에 대고 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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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영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손가락 끝이 픽 하고 움직였어요. 그러곤 꿈에서 겨우 깨어났죠. 이게 가위라는 거구나. 끔찍해. 저의 첫 가위 눌림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2번째 가위에 눌리게 됐습니다. 아직도 생각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때조차 소름이 돋아요. 그 당시 제 방 구조는 침대에 누우면 발밑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이날도 잠을 자다가 꿈에서 눈을 떴는데 몸이 또다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몸이 무거운 걸 느꼈죠. 또 가위에 눌렸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흠칫 제 발밑 시야에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는데 어떤 여자가 피아노 위에 목을 매달아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저건 또 뭐야 어떡해 하며 무서워하고 있는데 언뜻 보니 그 여자 저랑 참 비슷하더라고요. 어중간한 머리 길이에 층까지 친 헤어스타일. 어쨌든 전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저를 노려보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적으로 공포심은 극에 달했고 꿈속에서도 미친 듯이 정말 안간힘을 썼어요. 저번처럼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면 꿈에서 깰 테니까요. 손가락에 막 힘을 주는 찰나에 갑자기 그 여자가 없어진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 이때가 찬스다. 빨리 꿈에서 깨는 거야. 꿈에서 깨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팔목을 확 잡더라고요. 그 순간 제 팔목이 엄청 차가웠어요. 그래서 전 하고 잠에서 깼어요. 식은땀이 나고 그때 생각만 하면 정말 꿈에서 깼는데도 귀신이 만진 그 손목이 아픈 것처럼 저려오더라고요. 정말 누가 세게 꽉 하고 만진 것처럼요.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 방에 달려가서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현재는 20대 중반으로 다른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 집에선 이상한 일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저희 엄마가 창문을 열고 이불을 터는데 어떤 아저씨가 길에서 빤히 저희 엄마를 쳐다보셨대요. 저희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창문도 닫고 커튼까지 친 적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제 동생은 이 이야기는 정말 무서운데요. 제 동생이 자다가 새벽에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대요. 그런데 소파에 제가 앉아 있었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제 동생은 언니가 뭐하지 이 새벽에? 라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소파에 제 머리만 있었다고 하네요. 꿈이었는지 진짜였는지는 모르겠다고 하고요. 그 당시 제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랑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꿈 꿨냐 라면서 웃으며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이 본 머리만 있는 여자애 혹시 제가 아니라 제가 가위에 눌렸을 때 피아노 위에 대롱대롱 매달렸던
그 애가 아닐지 싶어요. 저랑 정말 닮았었거든요. 그 이후로 다른 집으로 이사간 뒤 가위는 한 번도 눌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예쁜 집이었지만 정말로 기분 나쁜 집이라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이유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의 학생입니다. 15살인가 16살 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고 시험 기간이었어요. 사복 차림이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오후 6시쯤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가려고 집을 나왔어요. 평소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걸 좋아했는데 그날 이어폰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이소 같은 천원샵이 동네에 있었는데 거기에 들려 이어폰을 하나 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빨간색 무당벌레 모양의 1,000원짜리 이어폰. 음악을 들으면서 도서관에 도착을 했고 공부를 시작했죠. 저희 동네 도서관 위치를 좀 설명드리자면 엄청난 오르막길 끝에 도서관이 있고 그 오르막길 좌우로는 아파트가 등을 지고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그 울타리 너머로 내려다보면 아파트 뒷부분에 있는 낙엽 쌓인 공터가 보이는, 도서관을 가는 사람이 아니면 인적도 드물고 조용한 곳이에요. 도서관은 시험 기간엔 특별히 12시까지 운영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열람실엔 저 혼자뿐이었고 경비 아저씨가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짐을 챙겨 나온 게 12시 15분 정도였어요. 오르막길에는 드문드문 가로등이 있긴 한데 아파트가 등지고 있고 주변엔 공터밖에 없어서 불빛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겁이 없었던 때라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크게 틀고 오르막길 끝부분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어폰 한쪽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산 건데 이상하다. 아이씨, 1,000원짜리라 그런가? 하면서 한쪽 귀에만 꽂고 한쪽은 빼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길을 내려가다 보면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쭉 내려가는 길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큰 도로변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꺾이는 길은 공터를 가로지르는 길이었는데 음침하긴 했지만 지름길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쪽으로만 다녔고요. 그 길은 가로등도 거의 없고 공터라서 차만 여러 대 주차되어 있는 조용한 길이었어요. 갈림길에 다다라서 그 오른쪽 길로 몇 발자국 들어선 순간 그 어둡고 조용한 골목 안쪽에서 드르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이어폰을 한쪽에만 꽂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쪽 귀로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어요. 순간 뭐지? 싶은 생각에 멈춰서서 골목 안쪽을 빤히 바라봤는데 더 이상의 소리는 없었어요. 그 소리가 뭘까? 그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찰나에 어떤 소린지 기억이 난 거예요. 봉고차를 열 때 들리는 그 드르륵 하는 소리였어요. 누가 차에서 내린 건가?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가만히 10분 정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무서운 마음에 뒷걸음질을 살살 치다가 큰 도로변으로 이어지는 길로 정신없이 뛰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가 왜 그렇게 숨 넘어가게 뛰어오냐고 물으시길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등짝을 때리시면서 절대 이어폰 끼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싫다고 해도 늦은 시간에 위험하다며 엄마가 데리러 와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생각해요. 그때 만약 이어폰이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골목 안으로 몇 발자국만 더 들어갔더라면, 이런 소름 끼치는 생각을 해요. 그 소리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위험한 소리가 맞았을까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주희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 지금 미국에 사는 21살의 여자입니다.
언니의 검은방 컨텐츠를 정주행하다 저의 사연도 보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좀 영적이고 기이한 일들을 남들보다 좀 많이 겪으세요. 저에게 들려주셨던 아버지가 실제로 겪으셨던 일 중 제일 소름 돋는 이야기 2개가 있어서 언니에게 보내봐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 봉사활동으로 어떤 시골 지역에 가게 되셨대요. 사람들은 무리지어 교회 사람 몇 분과 길을 잘 아는 그 지역 사람 한 분을 데리고 다니셨대요. 그날 해가 질 무렵 살짝 어두워졌을 때 다들 이만 돌아가자 하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저희 아버지는 옆에 언덕에서 이상한 걸 보셨다고 합니다. 어떤 한 여자가 새하얀 한복을 입고 아들로 보이는 아이와 손을 잡고 언덕 위에 서 있었대요. 아버지는 이상하게 여기셨죠. 아니 왜 한복을 입고 있지?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이상하네.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하시려던 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셨고 사람들은 뭐가 이상하냐며 아버지께 묻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무리를 보며 이야기하셨죠. 저기 저 언덕 위에 한복 입은 여자랑 아이가 있는데? 네? 없는데? 어디에요? 사람들은 언덕을 보기 시작했고 다들 아버지의 말에 언덕 위를 쳐다봤지만 몇 초 전까지 있었던 그 여자와 아이는 사라져 있었대요. 다들 헛것을 본 게 아니냐며 웃었고 아버지도 그러려니 하셨대요. 그러던 와중에 그 지역 사람 분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 저 언덕 위에 있는 나무에 어떤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사람들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저희 아버지도 정말 소름 끼치셨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저희 아버지가 본 새하얀 한복을 입었던 그 여인과 어린 아이는 그 언덕 나무에 목 매달고 자살한 엄마와 아이의 영혼이었을까요? 2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에 아주 성실히 다니던 자매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렇게 좋아 보이던 자매님은 무슨 일인지 교회를 등 돌리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신을 모욕하고 다니셨대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진 교회에 나가셨대요. 그런데 교회 말씀 도중 갑자기 저희 아버지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윽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곳은 눈이 하얗게 뒤덮인 산이었는데 그 자매님이 웅크려 앉아 움직이지 않고 나무에 살포시 기대어 있었대요. 아버지는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 자매에 대해 물었지만 다들 아는 사람이 없어 포기하셨대요. 그러다가 몇 주 후 일요일 모임이 끝나자 교회분 한 분이 아버지에게 와서는 머뭇거리며 말을 꺼내셨대요. 너가 지난번에 그 자매에 대해서 물었잖아. 네,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실종됐었대. 근데 며칠 전에 변사체로 발견됐다지 뭐야. 네? 아니 어쩌다가... 그게 어쩌다 거기서 발견된지 모르겠는데 산에서 웅크린 채로 얼어 죽어 있었대. 아버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대요. 아버지는 그때 당신이 본 장면과 똑같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머리가 하얘지셨대요. 도대체 그날 왜 저희 아버지에게서 그런 장면이 머릿속을 스치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왜 아무도 없는 차가운 산속에서 그렇게 얼어 죽게 된 걸까요? 이 밤 조금은 서늘해지셨나요? 제가 있는 이곳은 늘 춥고 또 추워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당신이 있는 그곳에 가도 될까요?
바로 지금!